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험생의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의대 편입을 합격했고 그 이후에 컨설팅을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학생들이 거의 1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수의대 면접 과외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험생활 경험과 100명 정도의 수험생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대입, 즉 고등학생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이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랑은 굉장한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편입을 하신다거나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거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첫 번째, 만반의 준비하기. 성인이 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공부는 정보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수의대 편입 처음 결심했을 때도 정보가 정말 없었고, 또 어렵게 얻은 정보의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이 합격 수기대로 하면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마구마구 들죠. 그래서 발로 뛰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건 기본이고, 인터넷에 정보가 많지 않다면 저 같은 합격생의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이 시험에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너무 다릅니다. 제가 수의대 편입 입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맨땅에 진짜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합격하는 거고 목표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을 구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길러보자 라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두 번째, 동기부여를 능동적으로.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작할 때는 정말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결연했던 의지가 나약해지고 또 나태해지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해요.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건 그냥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제 경쟁자들을 떠올렸어요. 최소 그 사람보다는 성공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태한 순간에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시 이를 악물고 전 책상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니까 제가 조금 못난 사람 같지만 다들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보다 동경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더 건강하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자가 더 효과가 좋았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특정 인물을 떠올리는 방법 말고도 저는 수의 테크니션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인트는 억지로라도 하는 데 있습니다. 힘들면 반사적으로 동기부여를 계속 본인에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고등학생 때는 옆에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 하는 공부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말고 나한테 힘을 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세 번째,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 아마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아주 가끔 공부가 잘 되는 날이면 10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아마 그렇게 공부한 날도 많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어플을 많이들 쓰실 텐데 어플을 들어가 보면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순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 공부 시간 동안 과연 풀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까? 저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는 얼마만의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집중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있어요. 사실 뻔한 얘기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공부 시간, 수치화되는 이 시간에 집착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제 영상을 보면서 헤일리 님이 공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집중도가 중요하다고 했어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오늘 어떤 걸 공부했고 얼만큼의 집중을 했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오늘 공부한 것으로 배운 것이 있는가, 내가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내가 책상 앞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3시간 동안 자리만 죽치고 앉아있는 것보다 1시간 빡공하고 나머지 2시간 노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연습할수록 노력할수록 집중력은 느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4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이것도 사실 뻔한 얘기예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않기랑은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는 것처럼 수험 기간이 합격을 결정하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나보다 이 수험 생활에 오래 있었거나 나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저도 너무 잘 겪어봐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뛰어들었을 때 정말 2, 3년째 이 수희 대표님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도 많았고 생명 관련 과이신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축됐었어요. 과연 내가 1년만 해서 이렇게 잘 아는 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 명만 뽑는데 내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경험자니까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걱정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간이랑 공부량은 합격이랑 무관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결심을 한 거 그대로 밀어붙이고 남이랑 비교할 시간에 책 한 자 더 보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5번째, 스트레스 풀기. 수험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매우 힘듭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길고 멀리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공부 기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신세 한탄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밥 먹는 시간만큼은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주 1회 저는 운동으로 취미 발레를 했었거든요. 운동이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나 꼭 하세요. 또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에 그걸 놔두지 않고 얼른 잠들려고 노력을 하거나 잠이 안 오면 뭐라도 펴서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어요. 스스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험생의 마인드셋 6번째,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저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가장 중요했던 거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친구들은 다 놀고 돈 벌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자처해서 이러고 있지? 난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심지어 SNS까지 한다면 즐겁게 노는 지인들의 모습 보면서 그게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자기연민적인 생각이 수험생활의 최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꿈을 위해, 내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주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생계를 위해서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또 이 수험생활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는 뜻이고 또 내 꿈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기도 모자란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들을 부러워하고 우울해하면 공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저도 자기 연민적인 생각이 들 때는 퍼뜩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우개로 지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6가지 수험생의 마인드셋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험 생활을 선택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만들면서 이 수험 생활을 지속하지는 마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이 길이 어쩌면 내 길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합격만 한다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 길을 원하는 게 맞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주변의 기대, 사회적 시선 이런 것에 휩쓸려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미 수험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런 분들께는 응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 다시 책상 앞에 앉은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실패는 하되 포기하진 마세요. 결과가 어찌됐든 당신에게 좋은 걸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는 하되 포기하지는 또 생명 관련 전공 생명 관련 과이신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